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5월달 달력을 보시면 이제 5월 1일 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노동절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날은 빨간 날입니다. 대개 보면 이제 죄가보호센터나 요양원 같은 데서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은 이날 근무를 할 경우에 빨간 날 근무를 했으므로 다른 날 이제 평일 중에서 휴일이 아닌 날 대체 휴일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죄가보호센터나 요양원은 휴일 근로수당을 별로 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쉬는 날 일을 했으면 평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 휴일로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5월 1일 노동절은 5월 5일, 5월 25일 이런 휴일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절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은 재가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죄가보호센터,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뉴스 기사가 오늘 날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동절 대체 휴일 불가, 근무 땐 임금 최대 2.5배 지급. 자, 이런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날짜입니다.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서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휴일은 대체 휴일로 대부분 적용을 하죠. 그러나 5월 1일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5월 1일 노동절에 평소처럼 근무를 할 경우에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돼서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정일, 그러니까 5월 1일이죠.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제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쉬는 날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현충일, 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반 공휴일과는 다르게 별도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어서 제도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휴일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옮기는 대체 휴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절은 특정일 자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절에 그냥 쉬면 되는데 부득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죄가보호센터는 노동절이라고 해서 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날 근무하는 종사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종사자들은 평상시 임금의 2.5배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급제, 1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의 휴일 가산수당 50%, 그리고 유급 휴일분 100%가 더해져서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평소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노동절에 근무를 하면 25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절은 그냥 쉬면 되는데 죄가보호센터와 요양원의 특성상 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 꼭 일을 하는 종사자가 있을 것인데 그날 일을 하면
평상시 일한 것의 2.5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 이제 계산기를 잠깐 좀 띄워가지고 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얼마죠? 올해 최저시급이 1320원입니다. 1320원이에요. 아이고, 잠깐만요. 1320원입니다. 자, 이게 1시간당 최저시급입니다. 그러면 1시간 일할 경우에 1320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몇을 곱해야 되느냐? 2.5로 곱해야 됩니다. 2.5로. 그러면 25,800원이 되는 것입니다. 25,800원. 이게 1시간당 시급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절에 일을 하면.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방문 요양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하루에 3시간을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곱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이 77,4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방문 요양센터의 센터장님들이 이걸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0320 곱하기 2.5로 계산을 안 하고 1.5로 계산을 해서 그러면 15,480원이죠. 이렇게 주는 센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주느냐고 물어보면 본인도 잘 몰라요. 그냥 옆에 센터에서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 줘도 된다더라. 그냥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센터장님들, 노동절 그때 그냥 일을 시키지 마세요. 방문 요양보호사분들 일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깔끔합니다. 예. 물론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조금 이제 월급을 하루치 못 받아서 서운하겠지만 센터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주지 마세요. 센터님들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3천만 원 벌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320 곱하기 1.5를 곱하지 마시고 2.5를 곱하세요. 2.5. 그러면 이게 1시간당 시급이 됩니다. 곱하기 일한 시간. 예를 들어서 4시간 했다. 그러면 4를 곱하면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센터는 손해예요. 자, 그렇다면 주요관보호센터나 이제 주요관보호센터 기준으로 봐볼게요. 10320 곱하기 2.5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25,800원이란 말이에요. 주요관보호센터는 보통 8시간 일을 하니까 곱하기 8시간 하면 206,400원이 바로 일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관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 이분들의 평균 월급이 얼마예요? 한 달에 보통 216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동절에 일을 하면 거의 10분지 1에 해당되는 이만큼의 이제 1급을 받게 됩니다. 하루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종사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제 센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쎄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날 이제 노동절에 근무하는 인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원도. 자,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또 다른 뉴스 기사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인가? 예,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시급제나 1급제 하여튼 뭐 월급제 할 거 없이 이날 일하면 무조건 250%로 적용이 된다. 뭔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것은 이제 방문 요양 센터장님들이 이걸 잘 모르셔가지고 또 실수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노동절에 근무를 시키고도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지금 이제 종사자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본 종사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못 받았으면 이제 노동청에 고발을 한다. 그러면 센터장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지키세요.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문 요양센터장님들 그날 요양보호사들 일을 시키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조약원보호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날 운영해야 되니까 최소 인원으로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요양원도 마찬가지. 그날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입소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날은 휴일 대체가 되지만 그날에 근무표가 짜져 있고 그날에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무표를 아주 잘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든 조양보호센터든 재가센터든 손해보지 마시고 또 종사자들도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